제가 블록체인의 세 번째 특성으로 꼽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거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지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지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블록체인은 너무 비싼 자원이고, 블록체인상에서 반드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니라 외부 시스템에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진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약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암호화폐는 이제 사람들이 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돈을 잃기 싫고 또 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주요한 부분만, 그 암호화폐와 연결되어 있는 동작 부분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을 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기의 행동을 제어하는 이제 그런 용도를 갖게 됩니다. 특히 닉 사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처음 정의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약 체계의 낙후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종이에 작성하고 인간의 언어로 작성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산 컴퓨팅 시스템이 있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고도로 발전한다면 굳이 종이에 인간의 언어로 계약을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애매모호한 지점을 없애면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계약 체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닉 사본은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제 인간이 돈으로 인식하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관련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이 계약의 이행을 생각할 것이고, 또 이 계약이 이제 공권력이 투입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사람들의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IoT적인 기술이 접목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문이 안 열린다든지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더더욱이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 해싱이라는 기술은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용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일단 해싱이라고 하면 어떤 수학적인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함수를 통과하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일정한 길이로 매핑을 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 사례에서는 오퍼셈이라는 굉장히 짧은 단어가 하나 들어갔고, 오른쪽에는 상당히 긴 어떤 시가 입력되는데, 이거를 똑같이 SHA-256이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 보면 이렇게 일정한 길이에 인간이 알아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자열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해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싱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의 특성은 바로 이렇게 입력값이 같을 경우에는 항상 같은 출력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결과값이 다르면 반드시 입력값도 다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요. 또 원문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해시값이 비슷하게 나오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으로 입력값을 역산해내거나 또는 유추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해시 충돌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어떤 우연히 해시 펑션을 통과했더니 동일한 해시값이 나오는 경우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 부분을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해시 함수를 개발하는 기술이고요. 또 이 해시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그 문자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런 해시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원문이 아주 약간만 달라지더라도 이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원문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 M만 대문자, 소문자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 결과값으로 나오는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해시값만 가지고는 원문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두 개의 해시값의 원문이 비슷했는지 달랐는지도 도저히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이라 함은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새로 생성되는 블록을 만들어내는 게 채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록에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장 데이터겠죠. 그래서 특정 주소에서 특정 주소로 암호화폐가 이동되는, 보통은 이제 그런 정보들이 원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블록의 형태로 만들고 거기에 약속된 이 블록 아이디를 달면 이제 새로운 블록이 채굴이 됩니다. 그게 채굴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블록 데이터에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트워크에서 내가 생성한 블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내 블록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전 블록의 아이디를 물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체인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든 이 블록을 해싱해서 해시 아이디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해시 아이디에 이제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만들어낸 아무런 아이디나 다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에 적혀 있는 숫자보다도 낮은 그 수가 해시 아이디로 존재해야지만 네트워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이전 블록의 아이디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시 값은 무작위로 만들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괴상한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아 보이는, 앞에 0의 개수가 이렇게 많은 그런 블록 아이디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거는 한번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듯 0의 개수로 표현되는 이렇게 상당히 낮은 수의 그런 그 값을 가지는 그런 아이디가 만들어져야지만 네트워크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려움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런데 해시 값을 만들어낼 때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동일한 원본 값에는 동일한 결과값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난스라고 하는 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난스를 보면은 굉장히 큰 수죠. 그래서 난스가 0일 때부터 이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계산을 통해서 우연히 이런 그 난이도를 충족하는 그 해시 아이디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수행한 거고, 내가 채굴에 성공했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재빨리 이걸 이제 블록에다가 앞에다가 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를 함으로써 피어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에 편입이 되면 그게 바로 채굴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개요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블록에는 이렇게 암호화폐의 이전 정보가 담겨 있는 그런 트랜잭션, 또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같은 정보들이 트랜잭션의 형태로 이렇게 담기게 되고, 전체 블록을 해싱한 값이 바로 블록 아이디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전 블록의 블록 아이디를 이 다음 블록이 포함함으로써 이렇게 연쇄적으로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의 사슬 구조가 어떻게 해서 보안성을 강화시켜 주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블록체인에 블록이 90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채굴자들이 이제 91번째 블록을 생성하느라 경쟁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커가 74번째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싶어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74번째 블록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74번째 블록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의 구조상 특정 블록은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모두 해싱을 해서 블록 아이디로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다는 게 아니라 특정 난이도를 충족시키는 값을 찾기 위해서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굴하는 데도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해시값은 아까도 해시 함수의 특성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값이 되겠죠. 그렇게 달라진 값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75번째 블록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75번째 블록에는 다른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5번째 블록도 바꿔치기 해야 되고, 또 75번째 블록에 있는 74번 블록의 아이디가 바뀌었기 때문에 75번 블록의 아이디도 바뀌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 다음 블록의 값이 모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90번째 블록까지 모두 아주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 가면서 바꿔치기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많은 그 자원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한데 여기에서 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많은 컴퓨팅 자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 작은 정보를 조작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까? 아니면은 차라리 91번째, 92번째 그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그 정정당당한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까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차라리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의 보안성이 유지되는 겁니다.